요양보호 관련 제도 서비스에 대해서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목적입니다. 목적 5가지. 인간다운 생활 보장, 빈곤의 경감, 사회적 평등, 자립성의 증진, 사회 통합. 자, 목적은 이렇게 그냥 5가지가 있다라고만 알고 가겠습니다. 자, 2번째 노인복지의 원칙입니다. 요거는 유엔에서 정한 5가지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5가지의 원칙을 간단한 팁만 알고 가셔야 됩니다. 막 뭐 여러 가지의 원칙을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독립의 원칙입니다. 독립의 원칙은 살던 곳에서 끝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까지 사는 내 집에서 내가 사는데 최소한의 소득 보장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2가지만 기억하시고, 자, 참여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젊은 세대와 공유, 그리고 자원봉사 단체에 참여한다. 그래서 어떤 단체에 참여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의 원칙, 가족과 사회로부터 보호받고 기본권, 인권과 자유를 누려야 한다. 보호의 원칙, 어쨌든 나이 먹어가면서 자꾸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보호받는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보호의 원칙을 기억해 주시고, 자아실현의 원칙도 있습니다. 자아실현이라고 하면 잠재력, 개발 이런 거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엄의 원칙. 자, 존엄의 원칙은, 존엄이라는 거는 설명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데, 존엄은 존경 그리고 안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최소한의 공정하고 공정하게 평가받아야 하는 게 이 존엄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존엄과 안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인복지 사업 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많이 헷갈려요. 제도 서비스가 많이 바뀌고 뭔가 막 들어오고 나가고 막 이런 게 있어서. 자, 그래서 간단하게 노인 돌봄 및 지원 서비스 해갖고 6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짧게 훑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원 서비스, 독거노인 보호 사업,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서비스, 노인보호 전문 기관, 결식 우려 노인 무료 급식 지원, 이렇게 6가지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 치매 사업 및 건강 보장 사업이라는 사업도 있죠. 요거는 3가지입니다. 치매 안심 센터에서 하는 사업이죠.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그리고 노인 실명 예방 사업, 노인 건강 진단, 이렇게 건강 보장 사업으로 3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노인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도 있어요. 지원,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어디에서 하느냐? 경로당에서 합니다. 그리고 노인 자원봉사, 자원봉사는 복지관, 노인복지관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 노인복지시설인데 주거는 뭐고 의료는 뭐고 여가는 뭐냐, 요게 구분이 굉장히 어려워하셔요. 그래서 주거는 주택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뭐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 복지주택. 그러니까 100% 내 돈을 주고 모여서 사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거. 그리고 자, 노인 의료복지시설. 의료라는 거는 요양시설. 그러니까는 의료라는 건 요양이 들어가거든요.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이런 요양이라는 거는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 돈을 100% 내고 생활하는 곳은 주거, 의료나 요양은 자부담만 내고 생활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인 여가 복지시설이라는 말도 있죠. 여가라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여가, 즐긴다. 그렇죠? 그래서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이런 데서는 즐기는 거죠. 그래서 여가는 즐긴다. 자, 그리고 재가 노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재가라는 거는 집에서 혜택을 받는 겁니다. 시설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이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그리고 그 밖에 서비스가 있는데 요거는 복지 용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재가에 들어가는 거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보, 단기보, 복지 용구가 기타 급여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등급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자, 만 65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만 65세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또 거동이 불편한 분이라면 등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노인성 질환이라고 하면 어떤 게 해당이 되느냐? 치매, 그리고 파킨슨,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요게 노인성 질환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혼자 거동이 불편할 수 있죠. 예, 이런 분들도 등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등급을 받으시려면 자,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정을 받아야만이 의료나 시설의 어떤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요 순서를 한번 볼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공단 직원이나 거기서 해당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방문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조사표에 입력을 하면 1차 판정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점수가 나뉘어지죠. 그래서 의사소견서 제출 예외자 점수가 현저히 뭐 20점, 30점 나온다 그러면 의사소견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는 통보를 받아요. 그 외에는 모든 분들이 다 의사소견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또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판정이 되는 겁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완료를 해줘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신청, 방문조사, 1차 판정, 의사소견서 제출, 그리고 등급 판정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자,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느냐? 물론 본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친족,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이런 분들이 할 수 있고 가장 최근에 시험에 나온 게 있습니다.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자, 구청장이 지정한 자는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장기요양 기관장이나 요양보호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판정 결과에 대한 점수가 있겠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 이렇게 6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이 점수를 외워야 되는데 뭐 몇 점에서 몇 점 이상 미만 이러는데 저는 그냥 이상만 외우겠습니다. 그게 편해요. 자, 1등급은 95 이상, 2등급 75 이상, 3등급 60 이상, 4등급 51 이상, 5등급 45 이상, 인지지원 등급 45 미만. 이렇게 점수를 그냥 간단하게 선생님들이 외울 수 있는 정도로만 해야지 몇 점에서 몇 점 미만 이거는 너무 복잡합니다. 저희가 알아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상으로 외우겠습니다. 자, 판정 결과 통보가 있죠. 우리가 아까 30일 이내에 판정이 나야 되는데 자, 판정이 났다면 최소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최초로 나오는 그 기간이 2년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장기 요양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설급여와 재가급여가 있습니다. 재가는 아까 설명드렸죠? 가정에 계시면서 서비스를 받는 거고, 시설은 뭐 주야간보호를 낮에 갔다 오신다든가 아니면 요양시설 24시간 그곳에서 계시는 시설을 말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장단점이 있겠죠. 자, 단점은 그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장점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시설급여의 장점은 의료, 간호, 요양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시설은 그곳에 간호사가 상주해 있고 복지사가 있고 관리 책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게 장점.
재가급여는 자, 친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 내가 살던 집에서 계속 사니까 환경이 친숙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생활이 존중된다는 겁니다. 사생활이 존중되면 개인 중심의 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 그리고 즐겁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요양시설은 그런 게 조금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재가급여의 장점은 시설급여의 단점이 될 수 있고, 시설급여의 단점은 재가급여의 단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들 기억하실 때 장점만 기억해 두시면 반대는 단점이 되겠구나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별현금급여라는 게 있죠. 가족요양비, 기관이 없는 섬지역, 굉장히 외딴 섬지역, 기관이 없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뭐 울릉도도 있고 완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굉장히 외딴 곳에 만약에 우리 부모님, 내가 자격증이 있고 우리 부모님이 등급이 있다 그러면 그 공단에서 직접 주는 그런 제도를 가족요양비라고 하는데, 기관을 통해서 받는 급여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특례 요양비가 있고 간병비 제도가 있죠. 근데 요거는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장기요양 이용 지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등급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는 판정 절차가 있었고 지금은 이용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용 절차는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 자,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담을 했으면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죠. 이 어르신한테 어떻게 서비스가 갈 것인가 계획 수립. 그리고 결정이 됐다면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을 체결했으면 이제 서비스가 제공이 되겠죠. 그리고 서비스 제공이 되면 모니터링 잘하고 있는지, 자, 요걸 짧게, 자, 방문 상담, 계획 수립, 계약 체결, 그리고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에 제출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장기요양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계획서가 공단에서 나오는 게 이 인정서와 요양 계획서, 그리고 복지용고 의뢰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용을 하려면은 뭐 복지용고를 산다 그러면 복지용고 의뢰서가 복지용고 센터에 가야 되지만, 기관에는 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계획서 두 개를 꼭 갖고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장기요양 인정서에는 뭐가 있고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는 뭐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 또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장기요양 인정서는 유효기간과 급여 종류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별 장기 이용 계획서에는, 자, 요거를 나눕니다. 계획서에는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 자부담 얼마다, 본인 부담률이 자부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용 계획서는 돈과 연관되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돈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는 장기요양 인정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 업무의 유형과 내용, 그쵸?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또 요양보호사는 어떤 걸 해줘야 된다, 받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요양보호사의 업무 유형은 신체활동, 일상생활 지원, 개인활동 지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신체활동은 직접적인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세면, 그리고 뭐 몸단장, 머리 감기기, 식사도움, 체위 변경, 이런 게 신체 활동입니다. 그럼 일상생활은 뭐냐? 일상생활은 신체 활동의 간접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령에 식사도움이라는 게 신체 활동에 있으면, 자, 일상생활은 식사도움을 하기 위해서는 콩나물이라도 사오셔야죠. 장을 봅니다. 장을 보고 주방에서 콩나물이라도 무치고 콩나물국을 끓여야 되잖아요. 이게 일상생활 지원이에요. 그래서 직접적인 식사도움이라고 하는 건 떠먹여 드리지 않아도 어르신 요것도 좀 드시고 요것 좀 드세요 하고 옆에서 지켜보는 게 신체활동이라고 하면 그거를 장을 보고 조리를 해주고, 이게 일상생활 지원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은 신체활동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게 또 일상생활
생활 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외출 시 동행. 예, 같이 가는 거죠. 같이 뭐 시장도 가고 병원도 가고. 자, 요거 외출 시 동행에 있고, 그다음에 일상 업무 대행. 같이 동행하지 않고 어르신의 일을 요양보호사가 혼자 가서 하는 걸 일상 업무 대행이라고 합니다. 가령 뭐 물품 구매, 예, 그리고 뭐 약 타는 거, 은행, 관공서 대행, 이런 게 일상 업무 대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정서 지원 서비스도 있습니다. 말로 하는 서비스라고 하죠.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말벗, 격려, 위로, 생활 상담, 의사소통 도움입니다. 그래서 어르신과 신체적으로도 또 가사 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상담, 정보 제공 이런 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방문 목욕 서비스는요. 두 분이 요양보호사 2명이 들어가서 목욕을 전문으로 해드리는 것입니다. 또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라고 해서 치료, 훈련, 재활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사실 우리 요양보호사가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체 인지 향상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기본 동작 훈련, 그리고 일상생활 동작 훈련, 이렇게 훈련자가 들어가고 프로그램을 계획한다든가 만든다든가 이런 거는 우리 관리자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양보호사가 하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치매 관리 지원 서비스라고 해서 자, 어르신들의 행동 변화가 있을 때 대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치매 관리 지원 서비스가 있고요. 시설 환경 관리 서비스라고 해서 뭐 침구, 린넨, 또 환경, 물품, 세탁물 관리, 문에서 삑삑 소리 나는 거 이런 것도 시설 환경 관리 서비스로 들어갑니다. 식용유를 조금만 이렇게 좀 칠해주면 소리가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 요양보호사님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제한된 업무가 있어요. 요양보호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거는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와 간호처치 서비스 이런 거는 하면 안 됩니다. 가령에 관장을 변비가 있으셔서 관장을 해주신다든가 이런 거 안 되죠. 자, 근데 어르신의 코털이 바깥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코털은 짧게 이렇게 좀 바깥에서 잘라드리는 거 이런 거는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 관리자가 하는 것과 또 우리 요양보호사님이 하는 그런 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 요것도 한 번 더 알아볼 텐데 이제 앞으로 여기 교재를 공부를 하시다 보면 원칙에 대해서 많이 들으실 거예요. 과목마다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원칙은 꼭 지켜야 되는 게 원칙이죠. 예. 자, 꼭 지켜야 되는 게 원칙이다라고 봤을 때 만약에 자, 요양보호사가 아까 할 수 없는 것가 있지만 할 수 있는 게 또 있죠. 자, 요양보호사가 할 수 있는 거 약을 챙겨드리는 거, 그리고 안약을 넣어드리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꼭 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응급처치나 보고가 어려운 경우 의료기관으로 옮긴다. 예, 응급처치가 필요할 때 어쨌든 얼른 보고를 해서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겠죠. 이것도 우리 요양보호사님들이 꼭 해드려야 될 원칙입니다. 자, 요양보호 관련 제도 서비스에 보면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 신체적, 심리적 역할 있죠? 요양보호사의 역할도 꼭 문제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 여기서 보면 이것도 중요한 부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가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숙련된 수발자입니다. 이거는 좀 어려워요. 우리가 좀 들어보지 않은 숙련된 수발자. 자,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지식과 기술을 익힌다.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지금 이 자격증 취득하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지식을 배우는 거고 기술을 익히는 겁니다. 아, 숙련된 수발자는 지식과 기술을 익힌다. 요런 단어가 들어가면 숙련된 수발자입니다. 자, 정보 전달자 역할도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정보를 가족들에게 전달할 수도 있고 관리자한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 전달을 요양보호사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 전달자 역할입니다. 관찰자 역할도 있습니다.
어르신에 대한 신체 변화를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됩니다. 약 맥박은 어느 정도인지, 약 투약을 하셨는지, 심리적 증상까지도 저희는 관찰을 하는 게 요양보호사의 역할입니다. 자, 말벗과 상담자의 역할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어르신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이런 거를 잘 관찰을 해서 어르신들에게 말벗도 해드리고, 그리고 어르신에게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뭐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벗과 상담자. 자, 동기유발자라는 역할도 있습니다.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할 수 있도록 자꾸 지지하는 거예요. 어르신이 텃밭에 꽃을 키우신다. 어르신 굉장히 예쁘게 키우셨네요. 잘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게 동기유발자의 역할입니다. 자, 옹호자라는 역할도 있는데 이거는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주고 지켜주는 겁니다. 저는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가족들하고의 어떤 대화, 또 불화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양보호사님들한테 얘기합니다. 뭐 자식들이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그럴 때 어르신 힘드셨겠네요. 아유, 속상하셨겠네요. 이렇게 편들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 역할이 6가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숙련된 수발자, 정보 전달자, 관찰자, 말벗과 상담자, 동기유발자, 옹호자. 간단한 중요 부분만 선생님들이 이해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